저번엔 한국 극장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가 중점이었는데요. 문제를 제기했다면 답을 내야 하겠죠. 이번에는 지금 극장가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도시 2 탑건 매버릭의 대히트는 영화평가의 인상 이후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멀티플래스 3사는 자신감을 얻은 모양입니다. 문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는 일종의 학습 과정이었던 겁니다. 엔데믹 이후에 영화를 보면서 영화표값이 얼마나 비싼지 깨달은 관객들은 지갑을 꾹꾹 닫았고 이후 극장가는 정말 한가해졌죠. 국내에서 가장 덕후층이 탄탄한 마블 영화들도 힘을 못 쓰고 있으며 특히 한국 영화는 보릿고개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안은 가격 인하죠. 현재 한국 사회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꿈꾸기엔 어려운 지위에 있으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개인의 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물가에 기절할 지경이죠. 예전에는 그냥 심심한데 극장 한번 가볼까? 가 되었지만 지금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OTT 월 구독료가 극장에 영화 값보다 싸며 한 달에 영화 2편을 본다고 생각하고 OTT를 2-3개 가입하신 분들도 있다는 건 OTT가 훨씬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비매너 관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며 먹고 싶은 것도 편하게 먹고 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 있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OTT만큼 좋은 대안이 정말 없습니다. 물론 아바타같이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는 반드시 극장에서 보겠지만 슬램덩크같이 사운드가 극장 포맷에 최적화되어 있다면 이 영화도 극장에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는 극장에서 보느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OTT에 풀리면 보는 게 낫다는 거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헤어질 결심, 파벨만스는 제 인생 영화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영화들이지만 이걸 꼭 극장에서 봐야 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평범한 일반인, 영화가 좋아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극장에서만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긴 참으로 어렵죠. 하물며 기업이 일반 고객에게 마케팅을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인에게 극장만의 메리트를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은 뜬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다회차 굿즈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급사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죠. 지금 한국 극장가를 휩쓰는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일본 배급사의 정책에 따라 2차 매체, OTT 제공이나 DVD, 블루레이 출시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죠. 하지만 그 범죄에서 벗어나는 작품, 특히 대다수의 한국형 가족영화들은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추이가 둔해지면 바로 OTT에 판매하죠. 한국 영화는 기다렸다가 OTT에서 보신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또한 가족, 커플에 맞는 한국 영화를 많은 스크린에 걸어 수익을 내는 모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OTT, 일본 애니메이션의 강점이 한국 영화를 위협합니다. 아니, 한국 영화만이 아니라 일부 헐리우드 영화마저 위협하고 있지요. 상품의 성격이 바뀌었으며 경쟁 상품의 강점을 따라할 수 없다면 가격 인하가 그나마 쉬운 방법이겠죠. 하지만 가격을 내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결정은 회사의 오너, 최고 경영진이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을 올렸다가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요. 첫째,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지요. 멀티플렉스 3사는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어렵다고 한 번 인상했고 코로나가 끝났다고 한 번 더 인상했죠. 이해는 갑니다. 전 주말에 패왕별이도 모가디슈도 혼자서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만큼 극장에 손님이 안 들었어요. 문제는 힘든 게 극장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돈 1,000원 이상이 커플, 가족 단위 관객에는 2배 이상으로 체감되었고 그 순간 관객들은 냉정해졌습니다. 영화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에 집중했죠. 인상은 실수였습니다. 그럼 내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힘들어요. 우선 가격을 내리지 않지 않을 건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사가 가격을 같이 올려버렸기 때문이죠. 3사가 같이 올렸다면 3사도 같이 내려야 하는데 한 회사의 경영진이 값을 내리는 걸 결정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세 회사가 함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니 어려운 겁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인하를 제안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힘들다고 고백하는 꼴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나 어렵다고 말하기 힘든 게 세상인데 경쟁사에게 우리 회사 힘들어서 가격을 내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나를 치기 위해 칼을 든 사람에게 목을 내주는 격입니다. 그럼 그냥 혼자서 내리면 어떠냐? 이 경우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가격을 13,000원으로 내린다면 여기로 관객이 몰린다면 이 관객을 뺏어오려면 12,000원으로 내려야 하고 두 회사에게 관객을 빼앗긴 다른 한 회사는 11,000원으로 내려야 겨우 빼앗을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사는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대신 이벤트로 피하고 있죠. 여러 장을 한꺼번에 싸게 살 수 있다던가 1+1 이벤트를 한다던가 하는 미봉책으로 말이죠.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관객들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학습한 관객들은 이후 제값 주고는 절대 영화를 안 보겠죠.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은 반전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이 개봉하면서 1999년 쉬리가 나오면서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가 나오면서 관객들이 크게 반등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우선 코로나 기간 동안 영화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바람에 투자 또한 축소되었다는 점, 투자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한 시나리오를 들이밀어야 겨우 통과된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원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지금이야 스타워즈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조지 루카스가 기획하던 당시에는 다들 무시하는 바람에 스필버그가 존 윌리엄스 등을 소개해주자 겨우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죠.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무비 우리가 사랑한 영화들을 보면 전 세계를 뒤흔든 초대박 블록버스터들이 초창기에는 큰 손들에게 외면받은 저예산 영화들임을 알 수 있죠. 멀리 갈 것 없이 오징어 게임도 30번이나 거절당했죠. 올린 가격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면 이걸 보고 싶어서 극장에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꽃을 피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꽃을 피우긴 힘들죠. 전반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보수적이 되어 새로운 시나리오에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더 골치 아픈 것은 이 꽃이 언제 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극장가를 살릴 수 있는 꽃이 등장하고 이 꽃의 진가를 알아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 이는 정말 우연히 겹쳐져야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기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즈니스를 운에 맡기는 꼴이거든요. 유튜브의 수익도 평상시 영상의 평균치를 갖고 추진해야지 한 영상의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갔으니 앞으로도 수십만씩 터질 거야 하는 식으로 우연에 기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객들이 불편한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되 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편했던 거죠. 다행히 멀티플래스 3사는 자체적으로 영화를 기획하기도 하고 CJ는 직접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있으니 인기 드라마의 극장판이라던가 아이돌을 위한 팬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참 좋은 환경이죠. 이런 전략은 일본이 원조인데 단기적으로 써먹기엔 참 좋은 전략입니다. 장기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요. 이쯤에서 정리해보죠. 가격을 내리는 것은 무리다. 할인 이벤트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피하는 게 좋다. 일본처럼 인기 드라마의 극장판, 아이돌 관련 팬무비를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된다. 단, 극장의 가치를 빛낼 작품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가족, 데이팅 무비에 기대는 것은 이젠 무리다. 집이나 모텔방이 더 편하잖아요. 일본 닌텐도 사장이자 게임회사 닌텐도를 만든 창업자 고 야마우치 히로시 씨는 오락은 다른 회사랑 같은 게 제일 위험하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오락은 다른 백업사가 만든 영화만이 아니라 OTT의 영화와도 다른 것이어야죠. 즉 지금 극장과 한국 영화의 경쟁자는 OTT를 통해 들어오는 극장에서 보긴 애매하지만 집에서 치맥으로 즐기기엔 더없이 훌륭한 참신한 영화들일 겁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다른 상품이겠죠. 콘텐츠를 만들긴 하는 마이너 유튜브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엔터테인먼트에 지속 가능한 비결은 없습니다. 조회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 히트하느냐 마느냐의 차이, 천국과 지옥뿐이죠. 지금까지 커플과 가족을 위한 팝콘 무비를 만들어온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것뿐입니다. 앞서 말했던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국 이 위기가 영화계가 바뀌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